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과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담아드리는 지구별 여행자 포토테라피스트 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때 이제 제가 이제 독서 모임 클럽도 한 8년 이상을 해왔고, 또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제 테마 여행이라는 주제로서 여행을 가고, 또 이제 기차 여행 같은 경우는 양구군에 기차 전체를 전세내 가지고서 매년 이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기차 여행을 가는데 어떤 한 분이 제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래요. 저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찰리라고 했더니 막 킥킥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웃냐 했더니 절대 말해줄 수 없다는 거야. 괜찮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용서이니까 이겨라 했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 집 개 이름이 찰리래. 개 이름 찰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정말 찰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졌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참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한때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에덴 요양공원이라는데 이제 제가 입원을 했어요. 2010년도에. 그때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죠.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질병 간경화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또 발생이 돼서 이제 이식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살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수술을 야산병원에서 했지만은 잠시 중단하고 제가 이제 산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했었어요. 근데 왠지 칼을 대기가 싫어서 내가 그렇게 이제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면 고난의 행군인데, 이 몸무게가 생각해 80kg 몸무게가 빠져서 56kg까지 빠지는데 피골이 상접해지고 이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식도 정맥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면은 이제 피가 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환경에 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리고 5m도 못 걸었어요. 못 먹으니까 이제 빈혈이 심하니까. 근데 문득 내가 삼성병원에 그때 받을 때, 한약 받을 때 우연히 책원을 본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내가 쭉 보고 나서 떠올라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 신을 믿더라도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걸어야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나왔죠, 병원에. 먹지 못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10m를 못 걸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앉았다 일어나고, 또 이제 먹는 거 다 토해버리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복공국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복공국식 7가지 곡식을 듣고 와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청기누설로 제가 이제 당연히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먹으면서 완전 연수가 몸이 되면서 제가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차차차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0m, 100m, 200m, 300m 해가지고 4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2.5kg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확보되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바깥은 못 먹었지만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긴 투병 시간이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입원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삶과 죽음 속에서 정말 많은 그 환우들과 함께 지나면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살아있는 생존자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왔지만은 많이 떠났죠. 떠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전까지는 많은 그 전국의 암 환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 전도가 돼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강연도 해주고, 또 이번에도 또 이제 또 여수에 가서 2박 3일 또 제가 또 강의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때 강의가 잡혀 있고 해서 그런 희망의 지금은 전도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공 아카데미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인데 올해 2년이죠. 2년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김용수 소장님이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 강의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까 교수님이 계시처럼 이건 다 들어야겠다. 너무 비싼 거야, 150만 원씩. 그래서 내가 이거 가격 좀 내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격도 내려서 그 아카데미가 정말 초창기 때 같이 강사로 활동하고 저도 사명감 갖고 했던 그 추억을 잊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지금같이 김종수 수장과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그게 교육을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교육이 그런 어떠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죠. 여기는 분명히 교육받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7가지의 성경 분야의 마지막까지 과정을 쭉 했을 때 딱
바탕이 있거든요. 이런 그 교육 바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연이 지금도 오래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김경현 선생님. 정말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고, 그런 그 인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 아카데미는 저도 일반 리더십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어떤 강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접합하고 강사가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어떤 액션 플랜을 하고 또 어떤 목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체계화되는 것 강의는 참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강의를 받게 되고 내 주변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저도 실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 보게 되면 여기 균형 잡힌 삶이라는 이게 이제 제가 써놨는데 다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게 되면 이제 건강, 정신, 가정, 재정, 자기개발 분야, 인간관계 분야까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 장면에서 나눈 분야가 좀 추가되어서 7대 분야에 이제 성공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이 강의를 7대 분야를 일반 강의에서 다 보다 보니까 이걸 제가 또 이제 4개로 압축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김용수 아카데미에 지금 핸드폰 보내준 거 있죠. 그거 한번 카톡으로 열으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한 군데 더 올려주면 됩니까? 다 있죠? 네. 자 거기 보시면은 사진 나와 있죠? 이 사진이 이제 사실은 문화일보인가? 2010년도에 건강이 이제 회복되고 암 환자들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줄 때 링크 찾았죠? 링크. 찍어줄 때 우연찮게 또 신문사에서 저를 취재가 온 거예요. 뭔가 했더니 나중에 문화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지만 편집국장이더라고 분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 기자하고 찍어줬던 사진, 2010년도에 몸이 회복됐을 때 찍어줬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진이 제가 참 웃은 게 뭐냐면 인터뷰를 해나갔어. 지금은 뭐 기자들이 보게 되면 녹음도 다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기자들은 메모만 하더라고. 다 듣고 나서. 근데 나중에 신문을 보내왔는데 야 제가 감동 먹은 거야. 어떻게 인터뷰했던 내용이 토수하는 게 틀리지 않고 다 기록됐는데 신문 전면이 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신문이.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과 같이 몸이 건강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된 거죠. 이 신문에 나옴으로써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그러니까 이걸로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활동했던 건 뭐냐면 몸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 플랜은 뭐였냐면 내가 아팠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환우들이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기쁘게 해줄까 그게 다였거든요. 그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포토테라피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그 죽음과 삶과 죽음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찬양을 했죠. 물론 그거다가 많이 욕도 먹었죠. 그 막 뺏기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묵묵하게 그 사진을 몰카 찍어가지고서 그 사진 치유죠. 그 사진.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들이 정말 위대함을 저는 누구보다 많이 제가 느끼고 그래서 이제 암환우들을 사진 찍는다는 것은 금기시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팠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들 다가갔고 이제 우연찮게 사진 찍는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요양병원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3편인가를 보여줬거든요. 다는 아니었지만 몇 명을 응해줬는데 최후의 멋진 강의가 된 거지. 왜냐하면 일반 강의도 있지만은 자기의 환우 아픈 환우들이 굉장히 밝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막 고함 지르는 거야. 그때부터 환우들이 이제 저에 대한 마음을 열면서 하나 둘 와주면서 사진을 찍고 병원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 사진을 전부 다 병마다 다 걸어놨었어요. 전 모든 병실마다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기쁘게 해줄까 해서 또 아내의 편지, 자식에 대한 편지를 다 받아가지고 시화전을 만들어서 100편을 만들어서 병원에 또 이제 시화전을 했고 또 밖에서 보내서 마성역부터 전시회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읽었던 분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기사가 그런가. 너무 이게 참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잘 안 맞다 했는데 병원 가는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실 33회 정도의 암암의 전시를 했고 KBS 본관까지 전시를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환자라는 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암 환자든 뭐든 간에 암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초기나 말기나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은 암 환자를 봤거든요. 내가 초기라고 해서 말기로 다치는 사람도 있었고, 다 말기고 사형성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완치된 경우도 많이 봤고, 10년 넘게 수많은 암 환자의 많은 사례를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해주고, 입원도 시켜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게 뭐냐면, 제가 아팠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가끔은 이제 TV에 보고 나서 지방에 또 환자들이 찾아와서 또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보면 환자보다도 가족이 더 불쌍해. 부인인데도 남편들이라든지 더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러죠. 사실은 당신보다도 가족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들이 오게 되면 뭐냐면,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의 병명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부위별로 폐과, 위과,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은 전 안 해.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을 연결해주면 이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다 해버리는 거야. 결국은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거든. 어느 누구도 가족도 치유가 안 된다. 이번에도 그분이야. 절대 안 간다는 것을 그분 어머님을 놓고 얘기했어요. 정말 자식을 안타까운 거야. 엄마들이 아프고 하는데 그 자식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거든. 근데 우울증이 있어서 그 서로를 위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결국은 이번에 또 입원을 또 제가 시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결국은 어머님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에 가서 공부를 암 환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또 같은 부위의 환자 중에서 나은 사람의 경험자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가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과거에는 보면 우리 나이대들은 지금의 제가 이제 목표로 보게 되면은 1막 인생, 2막 인생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1막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고 2막 인생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최소한 여기 있는 모든 분은 120세 정도 다 살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추진이 액티브 시니어 6090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뭐냐면 60대에서 이제는 90세까지 정말 우리가 액티브하게 살고, 그런 삶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공 아카데미 배운 듯이 정말 목표와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다 겪었잖아요. 누구나 다. 겪었는데 제가 다녀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야. 살아왔는데 우울증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성분 만나보니까 그분들과 2시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분들의 열심히 살아왔고 자기가 꿈도 이뤘고 했는데도 그 공허함, 갑자기 손님들이 오다가 찻집에 손님이 다 없어지고 오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근데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왜 본인이 지금 60세 정도면 청춘이다.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고, 왜 아버지 때, 그 어머니 때 그 고정관념, 60대 그런데 고정관념을 갖고서 생각하고 있느냐. 자,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살 수 있는 새로운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져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당신이 여기서 오는 찻집 하나도 오는 사람들한테 정성과 대접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당신은 우울증 있지만 오는 분들은 그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결국은 내가 일이냐, 그 일이 소명이냐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달 지나고 사람들에게 연결해 줍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서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공학과대 배우는 것을 저는 현실에서 많이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가, 이런 얘기를 현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끔은 이제 행복이라는 코드를 많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취미를 해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은 라인 댄스를 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죠? 물도 빠지기도 하고. 우리 공주님은 어때요? 늘 행복합니까? 늘 기쁩니까?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늘 기뻐요? 안 그렇잖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물어보세요. 늘 기쁩니까? 저는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정말 하거든요. 그 노하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공과 같은 게 다 배우는 거고, 이 배운 것과 이게 쓰는 건 전혀 틀린 거거든요. 이게 적용됐을 때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저께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한그 목사님 부부가 그 마을 공동체를 하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암 환자들이 말기암에 걸리고 아프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놓지 않느냐. 제가 놀랬어요. 제가 절대 인간한테 하지 않거든요. 야, 그러니까 안 걸렸을 정도로 그 본능상에 배웠던 것은 바뀌지 않는 거야. 정말 강박하고 수많은 그런 강한 사람을 10여 년 넘게 제가 만나왔고 최근에는 굉장히 대단한 분들 만나가지고 2년, 3년 동안 내가 별수문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늘 제가 생각을 하지. 이게 나한테 이런 분을 내가 만날까? 희한하게 저는 이렇게 뭐 김종수 사장처럼 멋지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보다도 상대방이 막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 안타까운 거야. 욕먹고는 사람들. 특히 뭐 10년 동안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고 실제 이제 변화하고 같이 지금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어떻게 몰라 그런 것들이 또한 뭐냐면 성공 아카데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은 그러면 60대까지는 열심히 뭔가 이 건강 문제라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돈이란 거 꼭 필요하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을 봤을 때 10년 동안 여러분 주변 사람 잘 보세요. 사람의 누굴만에 따라 몇몇만 보고 그 주위 사람 보면 그 사람 다 평가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인간 꼬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근데 주변 사람 바뀌는 사람이 없더라고. 응? 계속 누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 속에서.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당신 만난 사람부터 좀 잊어내라.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우리가 이막 인생 사는 데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럼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을 때는 뭐냐면 제가 외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평생을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 또 그 일원이 되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게 중요하다.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 다음 뭐냐면 그런 마인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보면 있죠. 교육되지 않고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긍정적인 어떤 아까 칭찬이라든지 사람 변화도 아마도 마찬가지다. 끝없는 칭찬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10년 동안 내가 봐왔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 행복이 뭐냐 물어보면 결국은 내면에서 스스로가 우리가 가끔 배우지. 우리가 리더십 보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셀프는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어떠한 강력한 어떠한 그 감동받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동을 될 수도 있지만 교육관까지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한 단계 업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정말 셀프 리더십이 함양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될 수밖에 없던 건 뭐냐면 김종수 수장과 만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해 10년도 넘었지만 그때 매달 우리가 많은 과정에서 이 나눔 분야에서 홍성까지 정신병 중에 있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다니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의 어떤 어려운 것들 가서 봉사하고 김경현 선생님 50대 때인가 후반에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다니고 정말 행복했다고 했을 때 잊지도 않아요. 같이 노래 불러주고 소녀같이 했던 그 감성. 그 지금까지 연세가 이제 꽤 되시잖아. 67세인가 8세인가 그죠? 정말 제가 그래 김경영 선생님은 성공아카데미와 우리 천사클럽의 역사다 중으로 우리 인물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한 명이 보면은 결국은 우울증이든 뭐든 보게 되면 이타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절대 뭐냐면 그냥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건강 분야라든지 정신 분야 또 중요하죠. 정신 분야도 이 레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우리가 이제 1차원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 2차원적인 경우는 내 가족 정도를 하는 것들, 3차원 정도는 내 또 주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거, 4차원적인 삶이라는 것은 좀 정말 세상을 좀 보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 정말 한참 더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성 자체가 더 올라가는 거죠. 최소한 이런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영성에서는 아마 다 레벨이 60점 이상은 다 될 것 같아요.
그 정신 레벨을 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가 발전 정도가 되려면 그런 레벨을 갖다가 정말 어떤 정도 되냐면 상대방이 저 같은 경우는요 보면 이상하게 심한 얘기를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한 경우가 많아요. 아마존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야 내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저분한테 어떻게 뭔가 해줄까 그런 생각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가 자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최근에는 이 가정 분야도 있고 재정 분야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자기 개발 분야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 평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죽는 날까지 오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관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남도 사람의 누굴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다 바뀌는 것처럼 우리 행복이라는 것도 관계의 행복이거든요. 사람과 관계와 관계에서 어떠한 그 관계의 형성에 따라서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이 자연에 가서 자기가 득도를 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그게 가치가 진정한 저는 그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결국 뭐냐면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그 스킬 같은 경우는 누군가 진정한 멘토가 끝없이 얘기를 해주거나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변화가 절대 않는 경우를 많이 제가 봅니다. 인간관계 분야하고 자, 이 많은 분야 중에서 저는 이제 아까 같이 뭐냐면 진정한 그 셀프 모티베이터와 그 기쁨과 행복이 그 에너지를 자가 발전 받는 것들 어떻게 보면 전 집중하면 잠도 안 자는 스타일인데 그런 그 에너지를 만드는 성장 동력이 뭔가 하면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이럴 때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 보면 늘 생각이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이러고 나서 야 2010년도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지금에 있는 모든 분을 차리려면 뭐 사진 찍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예수 같은 사람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응? 평생 사업을 해왔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모르지 10년 동안 내가 아파가지고 그런 그 사진 찍고 전시하고 그런 거 음악회하고 그런 것들만 했으니까 음악회도 그 당시만 했는데도 음악회 이렇게 많지 안 알려졌었죠. 음악회도 굉장히 33회 이상을 좀 해왔었는데 얘랑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콘서트 같은 것은 이제 국회 TV에서 한번 전국 방송에 한번 나가는 콘서트를 했고 이제 그분들도 최근에 만나서 얘기가 있어. 자 누굴 만나가지고 그 교수님한테도 자 10년 전에 내가 한 얘기와 지금도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 변한 거 없다. 그게 뭔가 하면 삶의 가치거든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병원에도 간호사를 보더라도 딱 보여져요. 저 사람이 일도 오는 사람과 소명 오는 사람들은 틀려요. 다 인간은 있죠. 누구나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말을 안 해도 다 느낌이 다 파장이 다 전파오거든요. 네, 그걸 다 가서 2박 3일 또 제가 또 강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강의가 잡혀 있고 해서 그런 희망의 지금은 전도사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공 아카데미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인데 오랜 인연이죠. 참 인연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김용수 수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 강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까 교수님이 계셨처럼 이건 다 들어야겠다. 너무 비싼 거야. 150만 원씩. 그래서 내가 이거 가격 좀 내립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격도 내려서 네, 그 아카데미가 정말 초창기 때 같이 강사로 활동하고 저도 사명감 갖고 했던 그 추억을 잊지 못해요. 그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지금같이 김종수 수장과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그 교육을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교육이 그런 어떠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죠. 여기는 분명히 교육 받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7가지의 성경 분야의 마지막까지 과정을 쭉 했을 때 따뜻함이 있거든요. 네. 이런 그 교육 바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연이 지금도 오래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김경은 선생님. 정말 오래됐죠. 선생님.
정말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고 그런 그 인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공 아카데미는 저도 일반 리더십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어떤 강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접합하고 강사가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어떤 액션 플랜을 하고 또 어떤 목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체계화되는 것 강의는 참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강의를 받게 됐고 내 주변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저도 실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 보게 되면 여기 균형 잡힌 삶이라는 이게 이제 제가 써놨는데 다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게 되면 이제 건강, 정신, 가정, 재정, 자기개발 분야, 인간관계 분야까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 장면에서 많은 분야가 좀 추가되어서 7대 분야의 이제 성공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이 강의를 7대 분야를 일반 강의에서 다 보다 보니까 이걸 제가 또 이제 4개로 압축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김용수 아카데미에 지금 핸드폰 보내준 거 있죠. 그거 한번 카톡으로 열으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한 군데 더 올려주면 되니까 다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사진 나와 있죠. 이 사진이 이제 사실은 문화일보인가? 2010년도에 건강이 이제 회복되고 암 환자들을 사진을 이제 찍어줄 때 링크 찾았죠. 찍어줄 때 우연찮게 또 신문사에서 저를 취재가 온 거예요. 뭔가 했더니 나중에 문화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편집국장이더라고 분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 기자하고 찍어줬던 사진, 2010년도에 몸이 회복됐을 때 찍어줬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진이 제가 참 웃은 게 뭐냐면 인터뷰를 해나갔어. 지금은 뭐 기자들이 보게 되면 녹음도 다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기자들은 메모만 하더라고. 다 듣고 나서. 근데 나중에 신문을 보내왔는데 야 제가 감동 먹은 거야. 어떻게 인터뷰했던 날이 토수하는 게 틀리지 않고 다 기록됐는데 신문 전면이 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신문이.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과 같이 몸이 건강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된 거죠. 이 신문에 나옴으로써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그러니까 이걸로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활동했던 건 뭐냐면 몸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 플랜은 뭐였냐면 내가 아팠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환우들이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기쁘게 해줄까 그게 다였거든요. 그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포토테라피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그 죽음과 삶과 죽음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촬영을 했죠. 물론 그거다가 많이 욕도 먹었죠. 그 막 뺏기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했지만은 묵묵하게 그 사진을 몰카 찍어가지고서 그 사진 치유죠. 그 사진.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들이 정말 위대한 걸 저는 누구보다 많이 제가 느끼고 그래서 이제 암환우들을 사진 찍는다는 것은 금기시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팠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들 다가갔고 이제 우연찮게 사진 찍는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요양병원에 해서 제가 이제 영상 3편인가를 보여줬거든요. 다는 아니었지만 몇 명은 응해줬는데 최후의 멋진 강의가 된 거지. 왜냐하면 일반 강의도 있지만은 자기의 환우 아픈 환우들이 굉장히 밝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막 고함 지르는 거야. 그때부터 환우들이 이제 저에 대한 마음을 열면서 하나 둘 와주면서 사진을 찍고 병원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 사진을 전부 다 병마다 다 걸어놨었어요. 전 모든 병실마다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기쁘게 해줄까 해서 또 아내의 편지, 자식에 대한 편지를 다 받아가지고 시화전을 만들어서 100편을 만들어서 병원에 또 이제 시화전을 했고 또 밖에서 보내서 마성역부터 전시회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읽었던 분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기사가 그런가. 너무 이게 참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병원 가는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 33회 정도의 이 암암의 전시를 했고 KBS 본관까지 전시를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환자라는 거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암 환자든 뭐든 간에 암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초기나 말기나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은 암환자를 봤거든요. 내가 초기라고 해서 말기로 다치는 사람도 있었고, 다 말기고 사형성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완치된 경우도 많이 봤고, 10년 넘게 수많은 암환자의 많은 사례를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해주고, 입원도 시켜주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되면 가능한 게 뭐냐면, 제가 아팠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가끔은 이제 TV에 보고 나서 지방에 또 환자들이 찾아와. 찾아와서 또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보면 환자보다도 가족이 더 불쌍해. 부인인데도 남편들이라든지 더 불쌍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러죠. 사실은 당신보다도 가족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들이 오게 되면 뭐냐면,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의 병명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부위별로 폐과, 위과,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은 전 안 해.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을 연결해주면 이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다 해버리는 거야. 결국은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거든. 어느 누구도 가족도 치유가 안 된다. 이번에도 그분이야. 절대 안 간다는 것을 그분 어머님을 놓고 얘기했어요. 정말 자식을 안타까운 거야. 엄마들이 아프고 하는데 그 자식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거든. 근데 노후증이 있어서 그 서로를 위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결국은 이번에 또 입원을 또 제가 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결국은 어머님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에 가서 공부를 암 환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또 같은 부위의 환자 중에서 나은 사람의 경험자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가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과거에는 보면 우리 나이대들은 지금의 제가 이제 목표로 보게 되면은 1막 인생, 2막 인생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1막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고 2막 인생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최소한 여기 있는 모든 분은 120세 정도 다 살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추진이 액티브 시니어 6090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뭐냐면 60대에서 이제는 90세까지 정말 우리가 액티브하게 살고, 그런 삶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공학과대에 배운 듯이 정말 목표와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다 겪었잖아요. 누구나 다. 겪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야. 살아왔는데 우울증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성분 만나보니까 그분들과 2시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분들의 열심히 살아왔고 자기가 꿈도 이뤘고 했는데도 그 공허함, 갑자기 손님들이 오다가 찻집에 손님이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근데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왜 본인이 지금 60세 정도면 청춘이다.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도 얘기해주고, 왜 아버지 때, 그 어머니 때 그 고정관념, 60대 그런데 고정관념을 갖고서 생각하고 있느냐. 자,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살 수 있는 새로운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져봐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당신이 여기서 오는 찻집 하나도 오는 사람들한테 정성껏 대접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당신은 우울증이 있지만 오는 분들은 그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결국은 내가 일이냐, 그 일이 소명이냐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달 지나고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서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공학과대 배우는 것을 저는 현실에서 많이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가, 이런 얘기를 현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행복이라는 코드를 많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취미를 해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은 라인 댄스를 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죠? 물도 빠지기도 하고. 우리 공주님 어때요? 늘 행복합니까? 늘 기쁩니까?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늘 기뻐요? 안 그렇잖아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보세요. 늘 기쁘니까. 저는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정말 하거든요. 그 노하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공학 같은 거 다 배우는 거고, 이 배운 것과 이게 쓰는 건 전혀 틀린 거거든요. 이게 적용됐을 때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저께도 그런 얘기더라고요. 한 그 목사님 부부가 그 말 공동체를 하다가 대화를 나눴는데, 암 환자들이 말기암에 걸리고 아프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놓지 않느냐. 제가 놀렸어요. 제가 절대 인간은 그러지 않거든요.
야, 저러니까 안 걸렸을 정도로. 그 본능상에 배웠던 것은 바뀌지 않는 거야. 정말 강박하고 수많은 그런 강한 사람을 10여 년 넘게 제가 만나왔고, 최근에는 굉장히 대단한 분들 만나가지고 2년, 3년 동안 내가 별수문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늘 제가 생각을 하지. 이게 나한테 이런 분을 내가 만날까? 희한하게 저는 이렇게 뭐 김종수 사장처럼 멋지게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보다도 상대방이 막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 안타까운 거야. 욕먹고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고 실제 이제 변화하고 같이 지금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어떻게 몰라. 그런 것들이 또한 뭐냐면 이 성공 아카데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은 그러면 60대까지는 열심히 뭔가 이 건강 분야라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돈이란 거 꼭 필요하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을 봤을 때 10년 동안 여러분 주변 사람 잘 보세요. 사람의 누굴마냐 따라 몇몇만 보세요. 그 주위 사람 보면 그 사람 다 평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인간 꼬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 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근데 주변 사람 바뀌는 사람이 없더라고. 응? 계속 누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 속에서.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당신 만난 사람부터 좀 해라.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우리가 이막 인생 상대에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을 때는 뭐냐면 제가 외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평생을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또 그 일원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게 중요하다.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 다음 뭐냐면 그런 마인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보면 있죠. 교육되지 않고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긍정적인 어떤 아까 칭찬이라든지 사람 변화도 아마도 마찬가지다. 끝없는 칭찬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10년 동안 내가 봐왔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 행복이 뭐냐 물어보면 결국은 내면에서 스스로가 우리가 가끔 배우죠. 우리가 리더십 보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셀프는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어떠한 강력한 어떠한 그 감동받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동을 될 수도 있지만 교육관까지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한 단계 업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정말 셀프 리더십이 함양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될 수밖에 없던 건 뭐냐면 김종수 수장과 만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해 10년도 넘었지만은 그때 매달 우리가 많은 과정에서 이 나눔 분야에서 홍성까지 정신병 중에 있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다니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의 어떤 어려운 것들 가서 봉사하고, 김경현 선생님 50대 때인가 후반에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다니고 정말 행복했다고 했을 때 잊지도 않아요. 같이 노래 불러주고 소녀같이 했던 그 감성. 그 지금까지 연세가 이제 꽤 되시잖아. 67세인가 8세인가? 그죠? 정말 제가 그래. 김경영 선생님은 성공아카데미와 우리 천사클럽의 역사다 할 정도로 우리 인문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한 번이 보면은 결국은 우울증이나 뭐든 보게 되면 이타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절대 뭐냐면 그냥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건강 분야라든지 정신 분야 또 중요하죠. 이 정신 분야도 이 레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1차원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 2차원적인 경우는 내 가족 정도를 하는 것들, 3차원 정도는 내 또 주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4차원적인 삶이라는 것은 좀 정말 세상을 좀 보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 정말 한참 더 높은 삶들이죠. 그러니까 영성 자체가 더 올라가는 거죠. 최소한 이런 거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영성에서는 아마 다 레벨이 60점 이상은 다 될 것 같아요. 그 정신 레벨을 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가 발전 정도가 되려면 그런 레벨을 갖다가 정말 어떤 정도 되냐면 상대방이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상하게 심한 얘기를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한 경우가 많아요.
아마존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야 내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저분한테 어떻게 뭔가를 해줄까 그런 생각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가 자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최근에는 이 가정 분야도 있고 재정 분야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자기 개발 분야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죽는 날까지 오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관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남도 사람의 누굴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다 바뀌는 것처럼 우리 행복이라는 것도 관계의 행복이거든요. 사랑과 관계와 관계에서 어떠한 그 관계의 형성에 따라서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이 자연에 가서 자기가 득도를 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그게 가치가 진정한 저는 그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결국 뭐냐면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그 스킬 같은 경우는 누군가 진정한 멘토가 끝없이 얘기를 해주거나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변하지 절대 않는 경우를 많이 제가 봅니다. 인간관계 분야고, 자, 이 많은 분야 중에서 저는 이제 아까 같이 뭐냐면 진정한 그 셀프 모티베이터가 그 기쁨과 행복이 그 에너지를 자가 발전 받는 것들 어떻게 보면 저는 집중하면 잠도 안 자는 스타일인데 그런 그 에너지를 만드는 성장 동력이 뭔가 하면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이럴 때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 보면 늘 생각이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이러고 나서 2010년도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지금에 있는 모든 분을 살려면 뭐 사진 찍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예수 같은 사람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평생 사업을 해왔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모르지. 10년 동안 내가 아파가지고 그런 그 사진 찍고 전시하고 그런 거 음악회하고 그런 것들만 했으니까 음악회도 그 당시만 했는데도 음악회 이렇게 많지 안 알려졌었죠. 음악회도 굉장히 33회 이상을 좀 해왔었는데 매달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콘서트 그런 것은 이제 국회 TV에서 한번 전국 방송에 한번 나가는 콘서트를 했고 이제 그분들도 최근에 만나선 얘기가 있어. 자, 누굴 만나가지고 교수님한테도 자 10년 전에 내가 한 얘기와 지금도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 변한 거 없다. 그게 뭔가 하면 삶의 가치거든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병원에도 간호사를 보더라도 딱 보여져요. 저 사람이 일로 오는 사람과 소매 오는 사람들은 틀려요. 다 인간은 있죠. 누구나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말을 안 해도 다 느낌이 다 파장이 다 전파오거든요. 네, 그걸 다 느껴지고 그런 내비라는 것은 그런 파장이 느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특히 이제 암 환자를 상대했다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한테 그래 우리 한 분이 차리님 죽음을 갖다가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 부부라는 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환경이 치닫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죽어. 근데 단톡방에 만약에 사진 떴다면 직업을 하는 거야. 그 나가고 아주 그냥 경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누구나 우리가 그것도 교육을 해야 되거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죽을 수 받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사진도 마찬가지야. 사진도, 여기 보자면 여기. 절대 난 사진 안 찍는다. 이게 다 느끼니까. 저는 사진 잘 안 찍어요. 우리 사람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분이 있거든. 그런 분이 있거든. 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사진을 안 찍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암하는 엄마들 보게 되면. 네. 근데 거의 실패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사진도 치유 쪽으로 들어가서는 있죠. 그냥 찍어지는 건 아니거든. 뭐든지 그분과의 교감이 돼야 되거든. 교감이 돼야 되고, 일단 어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면, 그분 교감을 통해서 이유가 몰카를 찍던 저는 마운렌즈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몰카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하루들이 모르는 것을 잡아요. 잡아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자, 거기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자기가 달리 모습을 봤을 때 보면 스스로가 나도 괜찮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가장 안티 그 KBS 방송에 나오는 여자분이 있고 있는데 카메라 빼고 차리 아저씨는 내가 막 자기가 야단 쳤다고 지금 살아있어. 지금도 그래. 절 만나면 영미야 사진 찍다 하면 한 번도 누가 없거든. 그게만큼 나한테 신뢰하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죠. 찰리님과 사진 찍는다면 자기가 분명히 맡겨도 된다는 믿음을 준 거거든. 자, 그것 중에서 뭐냐면 이제 사진을 하다 보면 어떠한 거에서 내가 어떤 각도,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각도가 잘 맞잖아. 다 알거든요. 그게 알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문화가 바뀌었냐, 암 환자들도.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치안사들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영정사진 보면 다 이게 탤런트를 만들어라 버리니까 전부 다. 그래서 사진 좀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좋다는 전부 다가. 좋은 예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많은 경우가 수없이 많지만, 타블로라고 아시죠? 타블로? 예, 아버님 사진을 내가 찍어가지고, 두 부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를 써서 여기서 전시를 했는데, 오늘 타블로 엄마가 돌아가셨다 오라고 해서 이제 삼성병원에 명함실 갔어요. 울면서 나를 이렇게 만져서 들고 가더라고.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보니까. 그래서 나 데리고 끌고 와. 그래서 워낙 그 넓은데, 어디 가냐 했더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사진을 크게 해서 시로 쓴 사진을 보면서 그분이 울면서 평생 자기가 사진을 잊을 수가 없다. 이 귀한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런 그 사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타블로 아들 오정혜인가? 참 순박하던데, 참 그게 아마와 프로 차이인데 뭐가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애들이 부부 다 별 말이 없어. 굉장히 순해. 쑥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딱 가가지고 카메라 딱 들리잖아요. 180도 바뀌는 거야. 하얀 모습 바뀌거든요. 그게 이게 아마와 프로 차이구나. 틀리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아마의 인생이 살 거냐, 프로의 인생을 살 것이냐. 그건 뭐냐면 자기의 어떠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나도 참 중요하죠. 찰리를 만난 사람들 10년 동안에 제가 자신은 있어. 어떠한 경우든 나는 그 사람이 만족할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갖고 있고, 단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돼지도 웃는 돼지가 비슷하고 이쁘듯이 아무리 못생기고 보이더라도 환하게 웃는 모습은 다 이쁘거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걸 잡는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워낙 10년 동안 많은 작품을 찍다 보니까 몇 번만 딱 하면 그냥 잡아내거든요. 워낙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각도가 있다 보니까. 10년 이상을 찍었으니까. 근데 저도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어느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상대방가 나를 평가를 해. 내가 무슨 나오더라고? 찰리님이 이런 사진 찍는데 뭐 인간과고 뭐 그러는데 나중에 몰랐어. 이분이 인물가 중에 대가더라고. 사진에 다른 분들이야. 나 그래도 몰랐었지. 예, 그만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분야의 모든 건 뭐냐면 자기가 정말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정도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나도 이제 인물 사진을 잘 찍어다가 정말 아마 10년 이상 사진 찍다 보니까 딱 그 사람만 보더라도 이제 잡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지. 근데 사진 찍는 분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인물 사진이 가장 힘들다고 보거든요. 자연사진 찍는 사람은 인물 사진이 절대 안 나와요. 이건 왜냐면 교감 없이는 안 되거든요.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거 넘겨주세요. 이게 내가 윗줄 한번 제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반대로 한번. 건강 분야니까 이게 저예요. 80kg 이상 나갈 80kg 운동에 나갈 때 저희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늘 양복만 입고 다녔지. 그러니까 이게 평상복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냥 평상 이대로예요. 제가 여기 때문에 입은 게 아니라 이거 입고 지금 다니고 그래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고 이걸 먹는 거야. 복복공식. 제가 산 이유는 건강 강의를 하는데 완전 이걸 한 달만 먹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암 환자들도 정석은 없어. 온열로 하는 것도 맞지만은 반대로 온열을 주기 때문에 자가 발전이 안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이것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달 정도 먹다 보면 배가 막 뜨거워. 따뜻해. 온몸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이게 냄새가 독하거든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먹다 보면 완전 연소가 되버리는 거야. 그걸 내가 알거든요. 그게 이제 뭐예요? 볶음국식 7가지 곡식을 밥을 해서 햇볕에 말려서 볶은 거예요. 이게 한 끼 밥이죠. 이것만 먹고 다니는 거야, 제가. 4개월 동안. 그래서 청기 뉴스에 대한 방송도 나왔거든요. 직접 만나는 거 해주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했던 경우도 특히 이제 장한 동물 이런 분들한테는 좋아요. 특히 이제 홍영살의 복공식 인터넷 치면 나와. 이번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 홍영살의 복공국식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넘겨보시고 이걸 보고 제가 살았다는 거. 자 그러면서 했던 것이 이런 사진들이 똑딱이 카메라거든요. 내가 아파서 몰랐는데 앉아서 못 가니까 조그만 카메라 갖고 앉아서 찍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너무나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날이 입고 시작하는지 봤던 것들. 이게 그때 다 2010년도에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또 넘겨보시고.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시인이 아니었거든. 근데 자연을 보면서 글을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모습도 찍고 정말 쉼은 멈춤이 아니라 이렇던 행복의 강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넘겨보시고. 자, 이런 사진들이죠. 이게 지금 암 환자들 사진인데 굉장히 표정이 밝죠. 하늘나라 다 갔는데 전부 다 보니까 밝게 만들어서 다 웃고 있잖아요. 여기도 100% 웃고 있죠. 여기 좀 살아있고 이분이 이제 늘 나한테 잘해주는 분이고 절반 이상이 돌아가서 다 끝났고 거의 돌아가시고 이 친구가 가장 안 키웠는데 지금도 이제 살아있죠. 영민 씨예요? 영미 하면 내가 이제 농담 잘하는데 이런 게 밝은 표정 여기도 기사를 떠나죠.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들이 수많은 사진을 찍어서 이걸 이제 액자를 놓고 아마 내가 언제 한번 동영상 올려놓을 때 봐보세요.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 한 5분짜리 리틀 히로에 나왔던 동영상 찾아서 내가 거의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넘겨보시고 바라고. 자,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제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기쁘해 줄까. 그래서 포토테라피 사진을 찍는 법을 강의를 암 환자 대상으로 해왔고 또 넘기고 넘기고 이게 이제 그 영상인데 시간 관계 넘기고 그러면서 하늘들이 떠났을 때 그거거든요. 엄마가 남기고 간 거라면서 정말 그 사연들 아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못내 아쉽네요. 누가 뭐라든 차이만의 신념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 바이러스 많이 전파해 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응원 많이 할게요. 훔쳐간 사이에 파이팅. 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음악 선생님이었거든. 정말 많이 도와줬죠. 떠났는데 이 글을 남겨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찡 하기도 했는데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죠. 넘겨보시고 이게 이제 타블로 엄마 아버님 서울대 공대 나와서 타블로도 거의 천재죠. 자, 또 넘겨 엄마고 지금 살아계시고 압구정에서 미용실 좀 하고 계세요. 넘겨주시고 정말 진정한 가정의 그 사랑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청년을 잊을 수가 없어. 뭐냐면 이 청년이 이 교회 안 다닐 때 이 여자가 교회 다니면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했대. 말기에 암이었거든요. 네, 그런 단계에서 내가 시를 갖고 와봐라. 그래서 힘든데 어느 날 부채を갖고 와서 이 쓴 시가 이게 쭉 있는데 정말 아내에 대한 영성의 시간을 약속하신 주님 성품이라면 당신은 영원한 나의 단축입니다. 이 글을 남기고 죽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내가 이 아내가 근무하는 그 잠실에 가서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좀 어떠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을 만큼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요. 한참 젊었을 때 저도 몇 번 봤는데 결혼 안 됐으니까. 30대 초반. 근데 여자도 참 천사권. 암 환자인데도 알면서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거야. 자, 넘기고. 여자는. 여기도 참 그런 경우죠. 근데 여기는 재혼에 있어. 재혼에도 지금 잘 살고 있어, 의사하고. 근데 왜냐하면 그걸 너무 신랑한테 잘했어. 나하고 동갑이었는데. 신랑 갔죠? 갔죠.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직원하고 결혼해서 재혼을 했죠. 근데 이 여자는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남편 지극정서 배변 다 받아주고 소변 받았던 여자거든요. 이 남편도 내가 사귀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쓴 시가 바로 지금이라는 그 시를 저기 330 버스를 타면서 중심이 들어서 당신만은 정말 암 환자의 희망이 되라.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결국 떠났거든. 좋아졌다고. 넘기고. 그 강석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강석진 순천에 있는 강석진 원장입니다. 여기도 1년 동안은 내가 매주 다니면서 KTX 타고 다니면서 암 환자들 사진도 찍어주고 했던 그런 인연이고 또 넘겨보시고 그다음 제가 많은 그 사진 중에서 남는 것이 이런 사진들이죠. 이게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이 아이는 이게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진이죠. 엄마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앞에 또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11cm 암이 2개 있어가지고 성하구나 사진 찍어주겠다고 했더니 인사이 왔는데 제가 수술하고 찍겠다. 화원대 교수였는데 남편이. 근데 한다고 해도 수술에 찍어줬다니까 좀 몸에 주면 좋겠다.
근데 결국 뭐냐면 사진을 이 전이지 그걸 못 찍어준 거야. 근데 그 애하고 아빠하고 교수하고 같이 탔거든. 얘가 너무 순하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내가 가슴이 안 나. 그때 이후부터는 무적대고 있으면 내가 야단치서 애들 다 찍어줬어요. 근데 떠났어 결국. 그렇게 사진 다니고 했는데 떠나는 게 마지막 사진이야. 그런 경우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찰리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게 저예요. 저희 아버님이고 마포중점에 제가 이제 살았는데 이때의 모든 기억이 사진은 추억이고 담조차 사진은 추억이고 추억이고 기록이며 기록이며 역사이다. 역사이다. 다시 한번 사진은 사진은 추억이고 추억이고 기록이며 기록이며 역사이다. 정말 과거에 응집한 거예요. 이때 이 나이가 글쎄요 5살도 안 됐을 때가 그러니까 근데 다 기억나요. 아버님이 막 초정에 잠을 자는데 깨가지고 이 형제자매들이죠. 그때 서강대학교 다 공사할 때거든. 강변도로 마포대교 거기 사람 우리가 전에 서강대학교 거기하고 집이었거든요. 근데 스피치 못 살지 않는 것 같아. 운동화도 싫었다고 이다. 그 스피치도 않고 찍어 이게 제 모습인데 이게 아마 초등학교 안 다닐 때 7살이었나 7살 맞았어요. 근데 이때 모든 기억이 나요. 외숙모의 생각, 아빠 걸어서 그 마포중점 다지 가서 번쩍 기억나죠? 터졌던 눈이 다 놀리고 이게 야, 이 사진의 위대함이 정말 현장을 줘. 이 사진을 내가 다 해서 우리 융남에다 다 준 거지. 그 사진의 참 위대한 이유거든요. 그 한 장에 잃었던 추억도 그러면 뭐냐면 사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먹거리야. 지금 찍는 사진들은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의 나의 모습 찍는 게 아니다. 정말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먼 후에 그때 그 사진만 보더라도 많은 추억. 저는 사진 한 장 보면 죽음을 누르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아까 하나하나가 참 아름다운 다 영상 같고 하나의 추억이고 감동이고 그러거든요. 야, 그 형제들이 이렇게 컸어. 육남매가. 금방 우리 여동생 만나고 왔는데 이제 여기는 뭐 이제 나이가 벌써 60이 되고 이미 딸 아들 다 장가갔고 이게 저야. 동생 누님 다 컸지. 큰 누님이고. 아까 없는 것은 뭐냐면 엄마는 임신 중. 막내가 이번에 임신하고 있었거든. 그 사진에 50년. 그 사진은 이런 길 사진 뭐냐 주디 와이즈가 참 와닿더라고. 마음의 발자국이고 우리 삶의 거울이며 우리 영혼의 반영이고 정막한 순간 우리 소나에 줄 수 있는 응고된 기억 이게 과거에 정말 응고된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이 그 사진의 어떤 그 가치와 이건 대단한 거죠. 그 사진 한 장이라는 것은 저는 암환자 통해서 왜냐하면 정말 좋은 자기 자신 마음에 드는 사진은 어때요? 어떤 사진이냐면 봐도 또 보고 싶어. 다 괜찮아. 선생님 그렇죠. 같이 보면 좋은 사진들 있잖아. 그래서 잠깐 봐도 나도 괜찮아. 우리 공주님 어때요?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진들 있잖아. 선생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거거든. 그 사진 좋은 한 장이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거든. 자존감을. 그래서 이제 그 자존감을 나는 끌어주는 거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걸 통한 사람들은 바뀌어요. 매사 자신감도 있고 넘겨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떠나서 사진을 찍어주고 바뀔 것 같은데 인간들이 안 바뀌더라고. 아마도 안 바뀌더라고. 어떻게 할까? 글로 표현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시를 쓰면서 정말 송구소 찌르는 막 구멍을 뚫으니까 여기서 배운 삼국이 뭐냐면 절대 긍정이거든.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세상은 모든 것은 양과 음은 다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건. 근데 성공한 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끝없이 부정적인 걸 찾아. 여러분 봐봐요. 왜 비판하는 사람 봐. 비판가가 부자는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암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는데 거기가 고수의 마을이야. 다 봄되고 구멍 뚫고 호수를 다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 암환자들이 인간들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야. 다 구멍 뚫고 오니까 우리 특이하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우리 남동생은 헌혈을 250번 하고도 지금 건강하고 아무도 안 걸리고 괜찮다. 우리 막내는. 그건 뭐냐면 그런 것을 투영한 거예요. 이 송구소 찌른 통증은 제가 구멍 뚫고 설 때 그걸 생각에 쓴 거거든요. 외마디 비명. 나는 간 경화 아프고 막 할 때 간은 침묵이라는게 나는 이게 송구소 찌르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 숨도 못 쉬고 쇠유 잠자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이게 다 틀려 개인마다. 그래서 가슴을 움켜쥔다. 몸에서 서서히 수액이 빠져나간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해? 얘가 준다는 뜻이거든 이게. 근데 결국 뭐예요? 향수 깊숙이 사양의 에너지가 혀를 타본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이타적인 어떤 마음이죠. 줌으로써 이건 죽에 죽는 게 아니거든. 그에 보면 더 커져 있어.
잘 살아 아무 이상 없이. 결국 우리도 보면 주변에 뭔가 베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이 매사에 긍정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같이 해야만이 내 삶도 정말 행복이 항상 흘러낼 수 있고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넘겨보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수없이 찍었어요. 이건 내가 찍고 싶다는 찍는 사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준 사진이 아닌가. 2월 말인데 너무 아름다운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2월 말이다. 어떻게 이게 얼음 무드링 돼가지고 다 죽었는데 단풍이 2개가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그 1시간 동안 앉아서 이런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충령산 옆에 그 설해산 위에서 찍고서 이제 갖다 이제 시를 썼죠. 그거지 내 마음 표현이죠. 다 누구나 결국은 각자 개인마다 고통 없는 사람 나왔고 인생에서 고통은 없는데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신은 인간한테 선물 주는데 어떤 거? 문제의 크기만큼 선물 준다는 거죠. 고난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선물도 크다는 것들을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날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의 삶보다도 지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왜? 그때는 그때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어요. 지금 매 순간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뭐냐면 이거지. 쉽게 말하면 야 얘가 소원을 빈 것 같아. 자기 스스로도 예쁜 거니까 하늘에다 기도한 것 같아. 나의 모습을 간직해 달라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모든 아름다움은 인간의 누구든 정말 도자기가 부어서 나온 것처럼 그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듯이 그러한 엄동선한 비바람 밤새 휘몰아치고 얼음옷을 입히시고 햇빛으로 충족하니 얼음화 속되어 천상의 보석으로 빛나는 애기단품 아름다운 말을 표현할 수 없어 푸디핀 하늘로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여기 담아서 한번 표현해봤거든요. 이런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하다 보니 벌레 개도 1시간 동안 제가 보면서 찍었던 사진들이고 그러니까 매 순간들이 자연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넘겨보시고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예수님 형상이 딱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환호, 아까 그 하늘 나왔던 그 방에서 찍었거든요. 환호들의 간절한 기도수위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꽁꽁 얼어붙은 폭포에 어둠동산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 하얀 세마포 입으시고 두 팔 내리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네. 이게 뭐냐면 그 경칩에 찍은 사진이에요. 개구리 나온다는 거.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시켰어. 아마도 다 뽑아서 다 주고 크게 액자도 줬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그 뒤에 찍어서 그랬는데 한 명도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 아까 그 사진도 찍을 수 없는 사진들이거든요. 넘겨보시면. 죽은 나무인데 부활나무로 바뀌는 것들. 빨리빨리 넘겨보세요. 그냥. 이렇게 부활나무가 됐다는 모든 매사에 시도표현했고 암 환자가 정말 그 20대밖에 안 된 시도 안 된 젊은 아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얘가 떨어져도 동백나무가 피처럼 떨어지지 않아. 눈물처럼 떨어지는 꽃이라고 했듯이 얘도 그러거든. 용수와도 비바람에 오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청순하고 애잔한 꽃이라 해가지고 그때 그 환호가 떨어져서 우리 동백에 죽어서 울고 나오는 그 모습을 자기 좀 친한 사람이 있거든. 하다가 떠나오면 그 상처받기도 하고 슬퍼할 때 우린 다 죽는다. 왜 그러느냐? 어차피 먼저 피원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를 썼던 건데. 이제 아마도 관객들이 넘기고. 자, 그리고 또 이런 콘서트를 했고, 넘겨보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심한 콘서트. 이번에 이제 같이 저하고 또 여수를 가죠. 유양희 교수도 같이 또, 시원한 콘서트를 했고, 속초 많은 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MBC 나눔의 행복에 나왔던 거, 재능기부, 그 다음에 이제 감동 프로젝트, 이거 김경영도 나오고, 보세요. 이게 초창기 때 우리 멤버들. 여기 같이 했던 우리 목사님이 됐죠. 목사님이 됐고, 그 찰리의 콘서트가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생사의과인데, 그러면 나는 왜 살았을까 하는 경우가 뭐냐면, 신기한 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에너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 에너지가. 근데 저는 뭐냐면, 다 나보다 심하지 않은 사람 다 죽는 거야. 같은 마시들이, 가난한 환자들이. 그래서 산악대장을 시키고 뭐 했는데 죽고 다 죽는 거야. 근데 아픈 건 내가 더 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안 죽고 내가 안 죽은 거야. 내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뭔 소명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오직 하면 방식구가 뭐라고 했냐면 찰리. 왜냐면 무슨 일이 되면 욕을 먹거든.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항상 배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보다 보면 항상 안티들이 존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거든. 안 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때 내가 왜 살았을까? 그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진 찍어주는 거, 그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산악무용반에서 안내해주고, 나는 내가 대장, 조직을 제가 참 잘했던 거야. 항상 조직을 만들어서, 너 회장, 너 총무 다 조직을 맞춰주거든. 그렇게 해서 했던데, 다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우연찮게 봉사를 시간 좀 봐주시네? 몇 분이에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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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까지 하자. 딱 15분 남았죠? 15분? 10분 정도. 네. 제가 원래 3시간 강의를 합니다. 3시간. 뭐 이제 제 자랑을 쪼개 되면 제가 이제 김중수 수장님의 참 많은 강의 많이 들어봤거든. 대기업 강의를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시간당 100만씩 받고 다녔어요. 그죠? 대단한데 제가 여러 번 쫓아가 봤는데 청춘 어람이지. 청춘 어람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가 공무원도 이제 국세청 전국 세무공무원들 거기에 또 이제 교수로서 인문학 강의를 해요. 보통 3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비행기값 다 내주고 먹고 자고 다 해주고 좀 괜찮게 받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강의가 다 끊겨버렸어. 다 끊겨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불러주기가 너무 고맙지. 그래서 이제 공짜도 괜찮다고 내가 썼다니까 공짜 강의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1부, 2부, 3부에서 이제 국내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 3부, 1부, 2부, 3부에서 강의했는데 점수는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 측에서 해놓은 다음에 꼭 2번 다시 안 부르거든요. 매번 불러. 왜? 나는 컨텐츠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바뀌고 만나보다 다 바뀌다 보니까 항상 불러. 궁금한 거죠. 자, 그건 뭐냐면 결국 내가 테레사에 가.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내가 이제 에덴 유학원 있을 때야. 남국에서 이제 그 봉사를 했거든요. 오라 테스트라더라고. 오라 테스트 들어보셨어요? 오라 테스트 아시는 분이요? 오라 테스트. 선생님 아세요? 네. 해보셨어요? 네. 무슨 색이 나왔어? 색깔 오래가 까먹었죠? 뭐냐면 모니터가 있으면 이게 몸 형체가 나와요. 네네. 손을 따는 절벽하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럼 어떤 색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한색, 주황색. 빨간색. 빨간색. 그만큼 활성화되고 빨간색이 좋은 거지. 근데 이거 서로 사람이 놀리는 거 하다가 이 선생님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왜요? 했더니 선생님 위로 오라는 거야. 모니터로 보라는 거야. 모니터 보면서 나 이거 가르쳐. 오늘 보면 어떻게 저만 하나 노란 게 없니? 다 죽었어 몸이 다. 시커먼 거야 여기가. 그러면서 그럼 나는 사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봉사하러 왔다니까 그러시군요 하면서 선생님 여기 모니터 밖에를 보라는 거야. 여기 보니까 여기가 다 초록색이야. 그게 뭐냐면 이 나이팅게일 에너지. 선생님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봉사 에너지, 나이팅게일 에너지 살았다. 저는 그것을 왜 산 이유가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결과거든요. 이게 나를 생긴 거구나. 그 오직한 암환자들이 뭐냐면 잠잘 때 나는 작품 만들려고 모든 게 이게 그 당시에 10년 넘은 노트북이거든요. 이거 그때 그걸 갖고 와서 창고에 들어가서 전부 다 포탑에 암환자들이 많이 하니까 다 독하고 다 한 거거든. 영상 다 모든 거 다 독하고 다 했거든요. 오직 생각하지 그들 어떻게 기쁘게 줄까 이것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요구하는 우리 환자는가 차리님 왜 그거 심지어 본인도 환자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매번 그러더라고요. 난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 그 가장 우연하게 떠난 그 친구가 자기가 죽기 전에 굉장히 고향에 살아가지고 힐링센터를 만들어 추진했는데 폐암으로 떠나지. 마지막까지 가장 의연하게 찰리 자기 힘 좀 집어줘 하면서도 묻지 않고 의연하게 떠난 친구가 그 친구거든요. 딱 한 명 기억나요. 죽음을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그 친구가 찰리가 그렇게 좋다면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왜냐면 자꾸만 남들이 비방을 하니까 찰리가 뭐 효소를 만들어 20만 원 받았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막 있지도 않은 일들을 나중에 이제 그것만큼은 삼자 되면 다시 해가지고 병원에서 내가 사과를 받았지. 되게 세상이라는 게 웃겨요. 재밌어. 그것만큼 내가 치고 넘어야겠다 해가지고 원장 다 해가지고 사과를 받았죠. 그게 뭐냐면 사랑해가지고 나도 모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연히 봤는데 월드비전에 한 10년의 사랑에서 이걸 지금 한 15년째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돈 있어 후원은 아니고 지금 이게 정기 후원을 하는 게 꽤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돈들이 다 채워지고 다 나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갈 때마다 그냥 기뻐. 삥 나가면 뭐 장애자 삥 나가면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에너지 아니냐 이타적인 마음들. 근데 이것이 심장이 풍부한 것은 이게 실제 연구 결과거든요. 테레사는 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학에서 연구를 한 과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이 테레사학과 넘겨보세요. 프라에너지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과학적 입장. 이게 아까는 이게 한 것은 뭐냐면 그거 그 모습 찍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라 테스트고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사랑 에너지가 몇 점이 모르겠어. 사랑 에너지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검사를 해봤어. 머리를 뽑아가지고 유전자 분석하는 거예요. 에덴이 한 병 20만 원 받더라고. 그게 이제 칼날은 40만 원 받는데 지금 이제 싸졌겠죠? 그 기계가 5천만 원인가 그러는데 나는 또 어떻게 우연찮게 병원에 거기 교수가 있는 차이 선생님과 그 원장님 데리고 와서 나를 2014년도 검사를 뽑아서 하는 거야. 검사를. 근데 이분이 별 생각 없었거든요. 쭉 검사하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야, 자기가 2,000명을 검사했는데 이게 내 이제 자랑 같은 건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보통 때는 내 얘기를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해보니까 이 점수가만큼 높은 사람 굳이 못했대요. 사랑 에너지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점수 맞았거든.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자, 여러분들은 우리 공주님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사랑 에너지 몇 점 나왔을까? 빨리. 자, 키워놨어. 빨리 몇 점? 찍어. 몇 점?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90점. 저기 박정희 선생님, 장민경 선생님 몇 점? 100점. 100점. 플러스 100 좋아. 저기 자신있게. 우리 선생님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100점. 100점. 우리 선생님 빵점. 빵점. 빵점도 준 거예요. 우리 선생님 90점. 90점. 그렇지. 야,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마대도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내 주변에 제일 높은 사람은 하양수입니다. 자, 검사를 해봤는데 내가 56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믿지 않거든. 2,000명을 검사했는데 차이선이 높은 사람 보지 못했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직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때는 이제 건성 들었어요. 56점하고 그 대학 다 받았어. 근데 내가 믿을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제 간이 안 좋거든. 간이 안 좋다 보니까 비장의 무기가 부하가 걸려서 비장이 부어있거든. 부어지면서 안 준대요. 이게 마이너스 92장로. 간도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다 돼 있거든. 정상이 아니야 몸이 전부 다. 근데 사랑의 에너지만큼은 쪽에서 65점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신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암 환자들 몇 명 했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 20 막 나오더라. 나오고 하양 교수님 나중에 강의 듣고 자기 좀 해달라고 해서 성악가들 했는데 하양 교수님 플러스 20점 나왔어. 20점 나왔어. 네. 플러스면 좋은 건데 만약 대우 마이너스 나와. 암 환자들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정말 이게 그다음 이게 영향이 있구나. 이게 나를 살렸구나. 사랑이거든 사랑. 정말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에너지가 나오면 힘들지 않는 거지. 예, 기쁜 거죠. 늘 에너지가 나오고 자가 발전이 되는 거죠. 매 생각하면 제가 비 오면 뭡니까? 기뻐. 왜? 꽃무용 심어야 되니까. 예? 꽃길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제안했냐면 오늘 강의 끝나고 성공 아카데미의 우리 나눔 프로젝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김동현 우리 선생님과 저기 대표님도 있는데 수동에 오면 제가 이제 시니어 액티브 6090 우리 교수님도 왔다 가셨거든요. 네, 그 길을 꽃길을 가꾸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 뽑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뽑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도 와서 좀 하라고. 그 공간을 먼 건 아니거든. 네, 보통 3시간 봉사 점수를 163에 다 등록해서 알죠? 163으로 가입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1365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이제 봉사 점수가 올라갈 건데 그 신청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그 꽃길을 가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제일 아픈 게 핑크가 제일 이쁘거든. 거길만큼은 내가 다른 데 안 이려고 해. 가장 예쁜 길이 그러니까 사진 보면 그 핑크 꽃길을 김용수 성공 아카데미라는 수호천사 딱 써서 붙여놓으려고 하거든요. 그 길을 추억의 길로 이런 거 가꾸고 가꾼 곳을 가을에 보면 너무 아름답거든. 거기서 사진 찍고 어떠한 추억을 공유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수동에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정말 우리 그 안타까운 현실 이 안에서의 현실들 멀리 보는 그 유정자들의 그런 것도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좀 보다 폭넓게 보여야 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눔과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들은 작은 나눔 것도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인드가 넓어지는 거지. 넓어지고 그래서 제가 천사 지구 마을 갖고 가는 프로젝트를 2030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뜻이죠. 허리 아파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우물파기를 갔다가 죽기 전에 한번 하겠다가 아프리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는 사봐야지 했는데 다시 허리 통증이 너무 힘들고 디스크로 이게 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하는데 세브란스병에서 수술 1년 동안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더니 내 몸이 수술할 몸이 아니에요. 지금도 의학적 내가 죽은 사람이야. 검사하면 다 정상인데 뭐 간 수치는 다 정상이에요. 6개월마다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에너지가 바로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싶거든요. 사랑 에너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근데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다 비정상이에요, 제가.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생병원에서도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정도 하고, 그래서 아산병원 의사가 있던 의사도 방송국에서 이걸 옛날 차 뜯어나면 차 선생님이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는데 이거 자기 식구가 해줘도 해줄 수 없다. 왜? 수술해서 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타적인 사랑. 마무리하겠습니다. 넘겨보고. 자, 이게 이제 점수 나왔던 거예요. 56점 나와 있죠? 다 이게 마이너스 나왔던 넘겨보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만누들을 이제 스타 만드는 실제 이제 10년 돼서 우리 정태구가 전화 왔는데 대장을 극복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랑의 주전자. 까칠한 대지에 물을 뿌려야지. 나눌수록 늘어나는 꽃송이들. 비올수록 무성하게 피어나는 꽃들. 지구 한 모퉁이에 사랑을 묻어난다. 정말 지금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인데 두 가지 뭐냐면 이제 지구마을 가꾸기 10년 프로젝트지 2030. 2010년도까지 우리 안에서의 정말 젊은 20대 30대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리더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느 나라든 시대의 그 리더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글로벌 리더를 발굴을 하고 아니면 키우고 해서 그들을 정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대통령부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보자는 그런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작은 시작은 지구마을 갖고 내 마을의 면부터 갖고 보자. 동네 마을 가꾸기 하고 독거주민들 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작은 면에서 하고 이 작은 날개짓이 지금은 용인으로 가서 용인의 그 배감에는 더 많은 꽃들이 지금 피어져 있고 그다음 임진강에도 이미 돼 있고 북한강에 마지막으로 하여서 거기도 이제 3군데를 더 미션을 주었어요. 3군데 꽃을 파상해라.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계속 전국으로 확산해서 아름다운 마을 걷기를 같이 하다 보면 그들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시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액티브한 인생을 위해서는 거기에 시니어 요양병원도 있고 노인들이 있는데 거기다 사진 보면 노인들이 가서 앉아서 하루가 꽃밭 구경하다 가는 게 하루 일과예요. 제가 별명이 뭐냐 꽃아저씨야. 할머니들이 가다가 저 꽃아저씨 온다 그러거든요. 어떤 노인분은 휠체어 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꽃만 감상하고 또 옮기고 또 꽃한다. 그걸 봤을 때 야 정말 이것은 치유의 꽃길이다. 그래서 생태 치유의 꽃길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마지막 이거 읽고 나머지는 제가 사진 보고 끝내도록 하지만 이게 거기 숭인데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제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찰리. 꽃은 피어있고 싶으나 떨어지고 나무는 푸르고 싶으나 낙엽지네. 돌은 머무르고 싶으나 모래가 되고 사람은 영원하고 싶으나 죽음이 있네. 세상 만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뿐. 영원을 추구하는 오직 한 분 그와 함께 하리하느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국내 편입니다. 1편 강의할 때 1시간 정도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해외 편.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라든지 또 그 멕시코에서 그 방송 나왔던 폭동 지역까지 들어가서 했던 이야기들, 탄자니아 넘어갔던 이야기들, 또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우물파다가 그 정말 위험한 상까지 했던 그 사건들, 그 다음에 또 뭐 필리핀, 많은 해외에, 그 다음에 그 폭력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바뀐 그 사례들, 그것은 나중에 기회 됐을 때 해외편 지구마을 가꾸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